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21번째 절기인 대설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이지만은 오늘 우리 지역에는 눈 예보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큰 눈 소식 없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설이라는 절기 자체가 중국 화북 지역을 기준으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기상과는 약간의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날 눈이 내리면은요, 다음에 풍년이 든다는 그런 풍속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포근한 대설이 될 것 같은데요. 화요일 CJB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충북 진천에서 비수도권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70대 여성으로 오미크론 확산의 진원지인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조사돼 검사를 해보니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게 당장 발등에 불인데요. 이 여성이 탑승했던 시외버스와 택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천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70대 A씨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를 다녀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해당 교회는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곳으로 A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 인천 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조사돼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받은 결과 감염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충북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주의 지역 유입이 현실화되면서 도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을 다녀온 A씨가 탑승한 시외버스의 승객들과 택시 기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현금으로 택시 요금을 결제해 어떤 택시를 탔는지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진천 읍내에 다니는 택시가 한 14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40명 정도 택시기사, 운전기사분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방역 조치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재택 치료가 금지되고 접촉자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A씨 가족 등 밀접 접촉자 5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 상태에서 PCR 검사를 앞으로 2번 더 받아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이 이 변이나 코로나 확진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망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추가 접종 포함해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A씨는 현재 약간의 인후통 외에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에 대한 병상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2017년,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이후 2년 뒤에 있었지만은 충청북도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고두고 아쉬운 오판이 아닐 수 없는데요.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직후 정부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해 5월 10일까지 충청과 영남, 호남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할 당시 내심 점 찍어둔 장소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기관이 다수 위치한 충북 오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북은 단 한 곳의 병원도 응모하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일선 병원에 나라에서 감염병 병원을 선정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작 응모 서류 접수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병상 대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1차적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조선대병원이 가져갔지만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46억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예산층에 검토 중에 있어요. 질병관리청에서도 지금 검토해가지고 대구랑 협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1차로 선정된 병원조차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중부권의 권역 감염병 병원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북도를 통해 충북대병원이 응모했지만 예상외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토의 중심에 영호남을 잇는 KTX 분기역까지 있어
감염병 병원의 최적지로 꼽혔던 오송. 단 한 번의 정책적 오판은 이처럼 예상의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607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는데요.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7조 6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SOC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게 눈에 띄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의 중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충청대륙 고속화도로. 당초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충청북도가 예산 1,600억 원을 확보하면서 2023년 조기 개통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기에 이천에서 충주를 거쳐 문경으로 이어지는 중부내륙 철도도 예산 4,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형 SOC 사업 예산을 포함해 충청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7조 6,700억 원을 확보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충북이 확보한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확보액 대비 8,500억 원, 12.4% 증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센터 건립 예산 4억 원과 충북 북부권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북부지사 신설 예산 등 각종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센터 건립비와 청주공항 신활주로 재포장 사업 등 일부 핵심 현안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충북이 요구했던 예산은 7조 8천억 원, 이 가운데 2천억 원이 미반영됐습니다.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도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충청북도는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 기반 구축에 당장 필요한 국비도 전액 확보했습니다. 또한 단양 에코 수산 루트와 속리산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 등에서도 정부 예산을 확보해 관광 산업의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임대 아파트가 5년 만에 조기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를 놓고 건설사 측과 입주민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업체 측은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입주민 선택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오창 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3,00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업체는 임대 5년 만에 32평형 1,100여 세대를 조기 분양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2억 8천만 원의 분양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이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임대 당시 1억 7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말해놓고 최근 방사선 가속기 유치 효과로 급등한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반영해 1억 원 이상 높게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고 시설도 열악하지만은 싸게 분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까지 쭉 살아왔었습니다. 또 주변 아파트보다 열악한 주민 편의시설과 조경, 다수의 하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에 이렇게 곰팡이가 쓸고 또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악취 냄새 때문에 그 방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10년 임대 기간 중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조기 분양은 적법하며 분양을 받을지는 입주민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또 감정평가액도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에서 80% 선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자분들이 분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주민들은 주민들 주도로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업체 측이 1차 감평보다 분양가가 낮게 나오면 아예 분양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공적 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사업을 하는 업체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